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이슈 다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브라질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재무장관 선언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합의문. 근데 그 합의문이 어떤 내용이냐? 각 나라에서도 아주 초기업 있죠. 슈퍼 리치. 그 기업들한테 부유세를 부과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지금 G20에 누가 갔냐면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이 갔어요. 최상무. 거기 가갖고 또 지도 합의를 한 거야 지금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 최상무기가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지요. 이 개정안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부자 감세안이에요. 그냥 개정안이 아니야. 그냥 감세가 아니야. 우리가 감세 앞에 부자 감세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냥 일반 서민들 세금 깎아주는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있는 그 부자들만 혜택 보는 감세라니까요. 대부분.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물론 요번에 발표한 그 세법 개정안에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런 거죠. 상속증여세 여기 많이 나오니까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여러분 중에 부모님한테 상속 혹은 증여 받는 분들 계실 수 있지요. 얼마까지 증여 받으세요? 얼마까지? 30억 이상 증여받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30억 이상?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부모님한테 30억 이상 증여받거나 상속받으실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런데 이번 법안은요, 30억 이하 증여, 상속받는 사람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그럼 뭐가 달라졌냐? 30억을 초과하는 사람들. 부모로부터 상속이건 증여이건 30억 이상 받는 사람들만 기존의 50%에서 40%로 10% 감면된 거예요. 이게 무슨 누구를 위한 감세안이니까 누구를 위한 30억 이하 증여받은 사람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보세요.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달라진 게 30억 이상 증여받는 사람들 30억 이상 상속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10% 감해준 거라니까요. 이게 뭐야? 또 하나 글쎄요. 이런 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녀 수에 따라서 또 상속세를 완화해 줬죠. 어떻게 완화해 준 거냐면 현행법에는 지금 25억을 상속을 하면요. 공제액이 10억이에요. 공제액이라는 거는 뭡니까? 세금 계산할 때, 세수 계산할 때, 재산 계산할 때 이건 빼주고 계산해. 그거거든요. 공제액. 25억 재산이 있다고 해서 25억에 전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25억 세금 받으니까 25억에서 세금 내는 거 그게 아니죠. 공제액이 있어, 공제액. 25억 세금 받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10억을 빼죠. 10억을 빼고 1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건데 현행은 4억 4천. 지금으로 하면요, 그냥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자녀가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 관계없이 무조건 부모로부터 25억을 상속을 받으면 공제액 10억 빼갖고 4억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바뀐 건 뭐냐면 자녀가 한 명이 있으면 공제액을 2억 추가해갖고 3억 5천. 자녀가 두 명이 있으면 공제액을 7억 추가해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억 7천만 내면 되고 자녀가 3명이 있으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2억을 공제해줘가지고 4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을 내면 돼. 근데 이것도요, 사람들 그럴 수 있어. 아, 이거는 저출생 문제. 아, 자녀 많이 나라고 혜택을 주는 거구나 할 수 있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전 이게 더 기분 나빠. 지금 자녀 수에 따라서 상속세 혹은 상속세 지금 감세해준다고 하니까, 아, 이거는 저출생 문제 해결하려고 해주는 건가 여길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저출생 문제를 이용해갖고 그냥 부자 감세해주는 거예요. 왜? 이 혜택은 누가 받는 겁니까? 이 혜택은요, 이렇게 20억 이상, 30억 이상 상속받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25억 이상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감세가 가는 거라고요. 내가 자녀가 3명이 4명이 있어. 근데 내 부모가 나한테 25억 상속할 능력이 없어. 그럼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너무 기가 막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들 감세해 주려고 그냥 5만 가지 핑계를 다 대고 있는 거지. 5만 가지 핑계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30억 초과하는 사람들 10% 그냥 무조건 깎아주고, 그리고 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25억 이상 상속받을 수 있는데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 수를 핑계로, 국민들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고 다 이해하니까, 이거 이렇게 끼워 넣기 하면은 세금 25억을 상속해도 4천만 원만 세금 내면은 괜찮게 만들어주면 이해하겠지. 정말 내가 봤을 때는요, 이런 거 만든 새끼들 아주 사악한 새끼들. 진짜로 이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갖고 그냥 부자들 감세해주는 거, 그거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친 정부라니까요. 미친 정부. 아니, 진짜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요, 일반 서민들한테 차라리 자녀가 몇 명 있으면 아예 그냥 세금 완화해 주던가, 그냥 아예 면제해 주던가, 소득세 면제해 줘 그냥 차라리.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부모로부터 25억 이상을 상속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몇 명이나. 얼마나 돼요? 아주 불쾌하다니까요. 인구 절벽 문제, 저출생 문제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감세해주는 거, 이게 무슨,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지금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25억 이상 상속받으시는 분들은 저하고 다른 입장인 거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입장을 취하세요. 부모가 있으면, 그런 부모가 있으면. 저는 엄담생신 꿈도 못 꾸기 때문에 열받아요. 전 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평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갖고 세수가 부족이 되면은 그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은 누가 당하는 거냐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 당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렇게 부자 감세해 주는데 온갖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해외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비교해 보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브라질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번에 합의문 성명이 나왔죠. 그 성명이 뭐냐? 글로벌 과세 시스템 구축하겠다. 왜? 슈퍼 리치들을 위해서. 슈퍼 리치들한테 세금 똑바로 부과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고요? 글로벌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게 말이 웃기죠. 아니, 각 나라에 있는 부자들이 있으면 각 나라별로 그냥 세금 부과하면 되지. 왜 글로벌 과세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왜 필요하죠? 얼핏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초부자들 있으면 대한민국이 해결하면 되는 거고,
브라질에 부자가 있으면 브라질에서 과세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글로벌 과세 시스템을 왜 구축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냐면 전 세계의 초부자들이 자기들 자국에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조세 회피라고 있거든요. 그거 못하게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다른 나라로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조세 회피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못하게 막고 각 나라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각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치자 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주 20개국 재무장관들이 초부유층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부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여기에는요 우리나라의 이 최상목도 포함되는 겁니다. 초부유층을 포함해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글로벌 주소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체적인 합의를 한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고 지금은 일반적인 합의를 했어요.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가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데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과세 정책이다. 지금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가지고 프랑스, 스페인,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라들이 지지하고 있고 미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최소 2%의 부유세를 걷자는 거예요. 부유세. 여기서 말하는 슈퍼 리치는 규모가 어떤 규모냐? 자산이 10억 달러. 하나로 1조 4천억 있는 그 부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자산이 1조 4천억 이상 되는 기업들한테만 부유세 2% 부과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겁니까? 그 기업들 이 정도 못 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 자꾸. 아니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죄라고 자꾸 세금을 걷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그 기업들 능력 있고 뭐 실력 있다? 오케이 좋아. 그런데 그 기업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데는 단순히 지들이 잘나가지고 지들이 혁신기업이어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돈 벌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시스템 누가 구축한 겁니까? 다 국민들 세금으로 구축한 거예요. 그 기업들이 자기 돈 벌려고 우리나라에서 도로 깔고 인터넷만 깔고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지들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적으로 만든 시스템 위에서 지들이 돈 버는 거거든. 그것만 봐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지요. 너무 당연한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화점 막히면요. 도로가 얼마나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면요. 그 백화점 때문에 백화점에 돈을 많이 벌수록 그 백화점에 들어서 있는 도로가 막혀요. 시간이. 도로가 막힌다고요. 차가 붐벼.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시민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할 거야? 그 비용 누가 지불할 거야? 그 비용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억지 부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는요 이런 걸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화물차들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운행으로 인한 이 온실가스라든가 아니면 소음 문제라든가 그런 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기업도 돈 벌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이 대기업들이 있죠. 대기업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부유세라든가 아니면 부담금 내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막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부자들한테 괜히 너무 이 짐을 주는 거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데요. 혜택을 왜 주는 거야? 어떻게 주는 거야? 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조 4천억 정도의 자산이 되는 기업들한테 부유세 2.0%를 걷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번에 의장국인 브라질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 G20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불평등 퇴치를 중심으로 기아와 빈곤에 맞서 싸우는 글로벌 동맹, 기후변화 대응,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대하여 일정 부분 합의했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게 로이터에 나와 있는 사진이죠. 그런 초부자 과세와 관련해 가지고 환영한다는 지금 이 브라질 이 의장국 재무장관에 환영한다는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어요. G20 그 재무장관 선언 있죠. 그 선언서가 나왔거든요. A4지로 6장 정도 돼요. 그 내용은 다 읽을만 합니다. 저는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한 번쯤 우리가 참고할 만 합니다. 정확히 제목은 뭐냐면 국제 세금 협력 써있죠. 국제 세금 협력에 관한 G20 재무장관 선언입니다. 어디서 한 거냐? 리우 데 자네이루 자네이루에서 요번에 G20 재무장관 선언이 나온 거예요. 제가 요 내용은요 총 15개의 조항이 있어요. 15개의 조항. 그러니까 조항별로 서로 합의를 본 거니까. 근데 그 중에 1번부터 6번까지는 공동의 비전이라고 해서 6개 조항이 있고, 그리고 7번부터 9항까지는 지속적인 과제라는 제목으로 조항이 있고, 10번부터 15번까지 우리의 다짐이라는 이름으로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체 선언문은요,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카톡방 보셔갖고 참고하십시오. 저는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그 조항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요새는 챗 GPT가 번역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그 유료 버전 있죠, 유료 버전. 유료 버전 챗 GPT는 번역 실력이 이제 너무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것들을 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항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 진보적 과세는 국내 불평등을 줄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예산 통합을 촉진하고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도구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진보적 과세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또 그런데 국제 조세 협력 각 나라마다 프로그레시브 이 진보적 과세를 하는데 각 나라 말고 이거를 국제 조세 협력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걸 해야지 이 슈퍼 리치들 있죠. 그 기업들의 조세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초부자 기업들이 세금 들내려고 자꾸 국내로 나가갖고 조세 회피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해야지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고 그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갖고 뭐 한다는 겁니까? 국내 소득 및 부의 분배를 포함한 진보적 과세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가 G20 국가들이 지금 선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좌파 국가들, 빨갱이 국가들이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어디 못 사는 나라들이 하는 게 아니고 G20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고. 두 번째, 과세는 국가 주권의 기본 권리로 남아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포용적이며 합의 지향적인 국제 조세 협력은 세수 확실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중복 노력을 피하며 각 국가의 경제적 주권과 국가가 정의한 우선순위를 존중함으로써 관할 지역이 조세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아까 조세 협의 못하게 해서 각 나라가 조세 권리를 행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6항입니다. 초고자산가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가 공정한 세금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고자산가의 공격적인 조세 회피 또는
탈세는 진보적인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진보적 과세의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누구도 투명성 기준을 회피하여 세금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국제사회가 어떤 나라의 초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도와주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7번째, 부와 소득 불평등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야. 그런데 부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과세거든요. 근데 또 과세에 대해서 비판적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종부세건 아니면 부유세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부유세가 없죠. 종부세 같은 것들 이런 세금이 결국은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거 말고 뭘로 해결할 겁니까? 지금 부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 부모의 능력으로 벌어지는 부의 평등등 문제, 소득 불평등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세금밖에 없어요. 과세밖에.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 같이 초부자들에 대해서 끝없이 세금을 완화해주면서 어떻게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할 겁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초고자산가의 국제적 이동은 이 특성 그룹에 대한 적절한 과세 수준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여 조세 진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진보적인 조세 정책을 촉진하는 것은 국제 조세 협력과 목표로 한 국내 개혁이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9번째, 기후변화 관련 도전 과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각 국가가 기후회복력을 구축하는 재정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번에 특별히 들어가는 게 이런 과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 기후 문제, 각 나라별로 이 기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야. 10번째, 최근 몇 년 동안 불평등을 해결하고 보다 공정하고 진보적인 조세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G20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조세 개혁을 환영합니다. 난 이거 보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지금 다른 나라들 G20 국가들이 어떻게 지금 세금을 걷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선언을 보면 다른 G20 국가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조세 개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조세 개혁은요 감세가 아니죠. 지금 요번에 있었던 G20 국가, G20 재무장관 선언에 나와 있는 이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부자들한테 지금 과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환영한다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추세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물론 2022년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2년 6개월 만에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뀐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세계적인 추세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시사광이라는 우리 사람 ING 종편 방송에서 방송을 했죠. 그때 태양광 전문가 오셔갖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산업, 태양광 설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엄청나게.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만 완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미친 새끼. 무슨 원전이야. 전 세계에 원전 짓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 황당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과세 시스템 관련해 갖고도 전혀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G20 국가는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부자들한테 돈을 더 걷고 있어요, 지금. 증세하고 있다고. 근데 대한민국만
감세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누구한테? 그냥 초부자들한테만.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냥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비교하면서 보자. 비교하면서. 관련해가지고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이 나왔어요. 초부자 증세 합의안 G20 회의. 부자 감세론만 가려는 한국. 지금 제가 했던 얘기 그 내용입니다. 주 20개국 재무장관들이 초부유층의 부유세 부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반대하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열렸는데 합의문에 초고액 지상가에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국제적 차원에서 부자 증세 논의에 첫 발을 뗀 셈이다. 맹목적인 부자 감세에 기울어진 윤석열 정부와 완전히 대비된다는 거죠. 그 내용은 아까 말했지만 자산 10억 달러, 1조 4천억 되는 국가들, 전 세계에 3,000명. 그 사람들한테 재산의 2%를 매년 최소 세금으로 매기자는 거죠.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 2%씩 매기면 이 사람들 돈이 없어질 거 아니야. 2% 매겨도 매년 돈을 벌잖아요. 그만큼. 문제가 안 돼요. 나라마다 자산평가, 과세 방식이 다르고 국가 간 정보 교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초부자 증세 합의문이 나온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기자들은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대한민국 기재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돼. 개새끼한테. 이 새끼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 당신도 합의했냐? 초부자들한테 부유세 걷자고 합의했어? 그러면 대한민국 초부자들한테도 걷어야지. 물어봐야 돼. 아니 해외 나가고는 합의하면서 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건 뭐건 다 깎아주려고 하고 있냐고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응? 최상목한테 물어봐야 돼요. 초부자 증세 논의에는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가 전 세계적으로 갈등을 유발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소수의 초국적 자본이 독과점으로 거대한 부를 확장하고 있지만 조세 도피처 등 합법적 탈세는 늘고 있다. 반대로 저개발 국가에 대한 노동 수탈은 교묘해지고 전쟁과 기후변화로 식량이 부족한 지역은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부자 감세만 마치 최고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보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한 자녀당 5천만 원 증여 상속하면 세금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야 5천만 원 너무 적지. 대한민국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5억까지는 그냥 상속 증여할 수 있게 그러고 있는 거야. 대박 아닙니까? 5억? 5억? 그러니까 이제는 나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만 잘 만나면 5억 이상은 그냥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까? 저는 당연하지 않아요. 진짜. 난 당연하지 않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한 2억 2천짜리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금이, 거기에 지금 대출이 얼마냐? 반 이상이 대출이야. 나는 지금 그 대출 갚는 것도 막 벅차갖고 짜증이 나는데, 아니, 지들은 5억을 부모한테 받는데 세금도 안 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 전 서민이거든요. 서민들이 볼 때는 열받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듣고 열받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열받지 않는 거야. 왜 안 열받아? 열받아야지. 5천만 원까지 이해하겠어. 근데 어떻게 5억을 받는데 5억쯤은 그냥 세금 없이 받아야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정부가 지금. 5억이 작은 돈이야? 정말 짜증이 나네, 진짜. 차라리 소득세.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벌었어. 그 소득세를 어느 정도 깎아주는 건 내가 이해가 돼. 그런데 부모한테 그냥 돈 받는 거, 증여, 상속 받는 거는 뭡니까? 불로소득이에요. 내 노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거기엔 세금을 제대로 부과를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5억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에요?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앞으로 17억짜리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자녀 한 명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배우자는 12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7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럼 배우자는 12억 공제, 자녀는 5억 공제 해서 세금이 한 푼도 안 나가는 거죠. 내가 배우자까지 이해하겠어. 배우자는 그 돈을, 재산을 형성하는데 함께 한 개 있으니까 배우자한테 공제하는 건 다 이해를 해. 근데 자녀한테 왜 5억을 공제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7억짜리 아파트는요, 이제는 세금 한 푼 없이 그냥 상속, 증여할 수 있다니까요? 증여나 상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초부자 세금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일괄공제 금액을 10배나 높이겠다고 하는 거. 자산 격차와 불평등은 커지는데 부자 감세만 골몰하는 사회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냐라고 경향신문이 묻고 있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아니,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17억 아파트 있으면 그거 그냥 이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줄 수 있게 5억 그냥 세금 한 푼 안 주고 줄 수 있게 하는 이 관대한 놈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뭐 하나 돈 들어와도 이거 다 세금 내거든요. 지금 세금 내고 있잖아. 다 정말 작은 수입에도 다 세금 걷어가면서 그냥 서민들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대출금 갖고 애들 학원비 내고 뭐 하면 돈도 없거든. 근데 거기서도 세금 다 떼어가잖아. 막 소득세 다 떼어가잖아. 차라리 진짜로 그냥 서민들을 위한다면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요 소득세 차라리 안 걷는 게 나아. 안 걷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이 아주 다수 대중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초부자들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야. 씨발 5억씩 그냥 부모한테 돈 받는 사람 몇 명이 된다고. 얼마나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세금 걷어도 삶이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씨발 열받아. 근데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부모한테 5억을 그냥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 말에 동의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정치라는 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지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난 부모님한테 5억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부를 지지하세요. 상관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분노하라는 거예요. 좀 쥐뿔 능력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이런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찬양하고 정말 최고다라고 왜 그러고 있냐고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좀 국민들이. 이게 사모리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흥분을 했네. 요새 제가 이 월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나는 씨발 지금 건물주한테 월세 120만 원을 못 줘가지고 내가 눈치를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5억을 세금을 안 내. 지금 5억이면
물론 5억 갖고는 부족하긴 하지만 5억이면 자녀 2명이다. 그럼 10억이면 건물을 사, 건물을. 씨. 짜증이 나 진짜. 네, 부끄럽습니다. 제가 또 혼자 열등감에 좀 화를 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